천연 해독제 오곡 발효 식초. 전통의 비법으로 정성을 다해 빚는다. 세월이 묵을수록 더 빛나는 건강 발효식품. 쌀 누룩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약. 좋은 술에서 건강한 식초가 탄생한다. 피를 맑게 해주는 천연 해독제 발효식초. 평생을 전통 발효식초에 푹 빠져 산 김남분 씨. 산 좋고 물 맑기로 유명한 예천. 이곳에 보물창고가 있다? 여기가 우리 진짜 보물창고예요. 진짜 보물창고. 땅속에 몸을 묻고 있는 500여 개의 항아리. 시금털털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이 항아리들이 금쪽보다 귀한 보물이라는데 이게 다 뭐예요? 여기 땅 속에 이게 전부 우리 식초예요. 전통의 방식으로 빚은 발효식초. 1년 동안 땅속 항아리에서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 중이다. 식초를 만드는 비법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에게 배웠는데 배가 아파서 막 방에 울고 이럴 때 엄마가 그 식초 담은 거 조금 주는 거 그거 먹어가지고 배가 안 아팠던 거. 옛날에 비약 사 먹을 돈도 없잖아요. 가난하던 시절 식초는 약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초는 우수한 맛이 나요. 동의보감에서도 식초의 효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풍을 다스리고 고기와 생선, 채소 등의 독을 제거한다는 것. 그래서 발효식초는 천연 해독제로 불리기도 한다. 건강한 식초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깨끗한 쌀이다. 누룩을 만들어야지. 식초는 술에서 만들어지기 때문. 요즘 막걸리는 밀누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선 번거로워도 두 번째인 쌀가루를 이용해 직접 누룩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밀누룩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쌀누룩을 저희가 이용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좀 감미로운 맛이나 그런 맛들이 좀 더 나아요. 곱게 빻은 쌀가루를 들고 향하는 곳은 누룩들을 위해 마련된 전용 방이다. 반죽할 때 넣는 물의 양은 그날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 너무 질만 썩어버리고 너무 마르면 그냥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 쌀누룩이 힘드는 거예요. 반죽의 정도는 손으로 쥐어서 손바닥에 쌀가루가 묻지 않아야 반죽이 잘 뭉쳐진 상태. 누룩틀에 반죽을 다 채워넣은 다음 무엇을 하나 했더니 갑자기 흰 양말을 신는다. 갑자기 왜 양말을 신으세요? 아, 식품이니까 까만 양반은 좀 그래서 안 신으면 또 그렇고. 쌀로 누룩을 만들 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발로 단단히 밟아 다져 성형시킨다. 이것을 누룩 뒤디기라 하는데 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꼭 밟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잘 뜨거든요. 누룩이 단단해야 발효가 잘 되기 때문이다. 누룩이 식초 맛을 좌우해요. 식초 맛을. 누룩이 잘못돼가지고 썩는다 하면 쓴맛, 구수한 맛도 없고 그렇고 너무 마르면 그냥 싱겁다 그런 맛도 나고. 물의 비율과 혼합 정도 그리고 누룩을 디디는 세기에 따라 술 맛과 향기가 달라진다. 밟을 때 잘 됐는가 감이 오고. 특히 쌀 누룩이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코직산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술을 빚을 때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게 바로 누룩. 그런데 누룩을 만들 때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 35도. 처음 누룩을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온도와 습도 관리. 이젠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가 생겼다. 20날 하고도 하루가 지나 발효를 마친 누룩은 위를 편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뽀얗던 속살이 세월과 함께 주름지고 갈라지면 이제 술맛을 낼 준비가 끝난 셈이다. 누룩은 제일 먼저 젖산균이 자라고 효모가 번식한 뒤 마지막으로 누룩 곰팡이가 자라는데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을까? 좀 누룩거리 하잖아요. 좀 누르스름하잖아요. 이런 건 잘 땡기고. 누르스름하게 잘 뜬 누룩은 좋은 식초의 기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잘 발효된 누룩을 쏟아붓고 하나하나 솔질을 해주는데 아무리 성가셔도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다. 나쁜 곰팡이들은 털어내니라고요. 햇빛에 이렇게 내려다 법계를 시켜야 되거든. 그럼 나쁜 거는 다 날아가고 이런 균이 들어가면 썬맛이 나요, 식초가. 솔질을 마친 누룩이 뜨거운 햇볕 아래 한나절을 보내고 나면 이번엔 절구를 이용해 곱게 가루를 내준다. 기계를 이용한 것보다 능률은 떨어지지만 식초를 만들 때는 정성이 반이라 믿는다. 이때 갑자기 발길이 급해지는 한 사람. 선생님 식초 만들다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식초 만들 때 중요한 재료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재료를 찾으러 인근 정미소에 왔다는데 한창 도정 중인 이 곡식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현미. 일반 현미가 아닌 반찹쌀 품종으로 인근 농가에서 계약 재배로 생산됐다. 이게 백진주 현미예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백진주는 식초에 적합한 쌀이에요. 현미 중 가장 맛있는 품종으로 알려진 백진주는 찰기가 있어 밥맛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고. 병해충에 약하다 보니까는 농가들이 잘 지으려 그러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얘들을 전부 다 수매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22종이나 포함됐다고 알려진 현미를 기본으로 4개의 곡식을 더해 5곡으로 식초를 만든다. 곡식 하나하나에 다 성분이 다르니까 그 한 가지 현미 한 가지 성분뿐이니까 그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소화가 잘 되는 기장에 식이섬유가 많은 보리, 비타민이 풍부한 차조와 활성산소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수수, 거기에 고슬고슬한 오곡밥을 짓기 위한 가마솥. 현미의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오곡밥은 건강한 발효식품 오곡식초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힘들고 번거롭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한 건 나름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젊은 사람들 암만 머리 좋아도 옛날 어른들은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렇고 음식도 옛날 음식이 좋아요. 옛날 음식 맛도 있고. 빠른 것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김남분 씨는 느리지만 건강한 발효식품의 맛을 알려주고 싶었다. 1시간 동안 달궈진 가마솥의 뚜껑을 열면 오곡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과연 밥이 잘 됐을까? 할 때 맛있어. 질면 안 되거든요. 고슬고슬하게 되면서 잘 익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술을 담글 차례. 오곡밥이 따뜻한 기운만 남을 정도로 식고 나면 누룩가루를 넣어 고루 펴준다. 고두밥 젓는 데다가 누룩소 꽂는 거예요. 이걸 왜 섞어요? 이렇게 돼야 술이 되거든요. 오곡밥과 누룩을 섞는 비율도 어린 시절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운 것. 합에 몸에 푹 빼가지고 그냥 대충 해도 맞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넣어줘요. 작은 것보다 많은 게 더 낫거든요. 서둘러 오곡밥을 감싸 안고 일어서는 김남분 씨. 어디 가세요? 항아리에 갖다 앉혀야지. 너무 식으면 안 돼요. 오곡밥이 식으면 발효가 나빠져 술의 도수가 낮아진다. 발효식초의 맛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 누룩을 섞은 오곡밥에 맑은 물을 부어주고 향기로운 술이 되길 기원하며 열심히 저어준다. 이것으로 밑술 작업은 끝이 난다. 이제 술이 잘 익기를 기다려야 할 차례. 아, 예. 이렇게 놨는데. 이거 한 이렇게 며칠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15일. 누룩이 발효하면서 술이 만들어지는 시간은 보름. 아, 술 내요. 막걸리 내요. 술이 잘 익었을 땐 소리도 참 요란하다. 잘 된다, 보글보글. 애기들 젖달라고 엉엉 우는 거면 잘 되고 있으니까 준비해라. 준비 단계. 알맞게 숙성된 술을 채 막 걸러내면 말 그대로 막걸리가 탄생된다. 이 술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건강에 좋은 발효식초가 완성되는 것이다.
거르는 방법에 따라 술의 종류도 달라지는데 이거는 막걸리 상태. 이제 시간이 더 오래되면 위에 뜯는 건 청주. 이렇게 술을 내릴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이 있다. 배가 고프니까 이거다가 이게 꼭 짜고 나면 이건 못 먹거든. 이거다가 삿갓이를 타요. 지금 설탕이나 타지. 삿갓이를 타가지고 먹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애들이 막 쓰러지고 있는데. 완성된 막걸리를 항아리 안으로 옮겨 담는다. 더 이상 추가할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사이 술은 건강에 좋은 발효식초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2달 동안 이렇게 초산 발효가 잘 되게끔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돼요. 발효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온도 관리가 필수. 왜 이렇게 꽁꽁 이렇게 둘러 싸세요? 온도 맞추느라고요. 뜨겁게. 34도의 온도를 유지한 채 2달을 기다리면 건강한 식초를 만날 수 있다. 1년씩 먹고 해. 식초를 만드는 사람들답게 피곤할 때마다 찾는 건강 음료가 바로 발효 식초다. 우유에 타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요구르트 맛이 난다는데 덕분에 신맛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한결 마시기 수월하다고 한다. 피로가 많이 풀리고 이거 마시게 되면은 이제 장운도 또 활발해져 가지고 배변 운동도 좋고. 2달의 시간이 흐르고 식초가 완성됐을 시간. 드디어 열린 발효실. 식초가 잘 됐을까? 그런데 이제 막 완성된 식초 위에 하얗게 낀 막이 보인다. 알보리색으로 그 표면에 지금 끼어 있죠. 얘가 이제 초산균막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식초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초산균을 살짝 걷어내고 간 익은 식초의 맛을 살피는데 2달이나 기다린 보람이 식초 맛에서 느껴질까? 예, 잘 익었네요. 초산균의 배설물은 신맛을 내는데 식초의 맛이 여기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식초가 익었다고 판단이 되면 초산균부터 걷어내야 한다. 균막으로 인해 가지고 과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을 걷어내고 난 후에 알코올이 더 이상 발효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식초. 따라서 가장 마지막 발효 단계라 할 수 있다. 주 성분이 초산으로 이루어진 발효 식초는 유기산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식초에겐 조금 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땅속 깊은 항아리에 몸을 묻고 더욱 부드러운 맛이 감돌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 공기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항아리 입구는 꼼꼼하게 막아준다. 맛이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1년 이상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1년 이상 숙성시켜야 식초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고집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는 1년은 두고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1년 이상을 두고 있고요. 여름에는 땅속이 시원하고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으로 맛이 더욱 깊어지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진다고 한다. 이렇게 식초가 숙성하는 1년 동안은 뚜껑도 한 번 열어보지를 않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요 묻혀 있는 식초 양이요. 한 12억 정도 되겠네요. 피를 맑게 해줘 천연 해독제라 불리는 전통 발효 식초. 오랜 정성으로 빚어 더욱 건강한 맛이 난다.